예, 여러분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중국 신유학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한 6문제 정도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6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 테니까 한번 보면서 내신 시험 준비와 함께 수능 또는 모의고사 준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5월 19일 화요일 이제 윤사 과제 한번 다시 파일을 열어서 그걸 보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예.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동양사상가 갑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되는 진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지와 행은 항상 서로를 의지한다. 굳이 선후, 즉 무엇을 논하자면 순서를 논하면 무엇이 먼저다. 지가 먼저이고 중요도, 경중이라는 것은 가볍고 무겁다. 즉 중요도를 기반으로 하면은 행이 중요하다.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선지, 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는 행의 시작이요 행은 지의 완성이다. 진정한 학문은 하나의 공부일 뿐이니 지와 행을 둘로 나눌 수는 없다. 순서를 나눌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겠죠? 이 표현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행 합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양명학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4번 문제는 선생님이 성역과 양명학을 비교하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 이치에 대하여. 그래서 성즉 리냐, 심즉 리냐. 그리고 암과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지, 후행, 지행병진 또는 지행합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 차이. 요 세 가지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 문제에서 제시된 예문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A, B, C. A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내용? 성리학. C는 양명. 그럼 B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통점. 이 공통점도 우리가 필기 노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을 개성했다. 존철리, 거인욕,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도덕적 성령이 될 수 있다. 자, 내 마음을 바로 잡아. 자, 내 마음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바로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물의 해석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나온 것은 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치지는 무엇입니까? 양지를 실천한다, 확장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본성인 양지를 제거한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에도 B에도 C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내 마음밖에 어떠한 이치도 없다. 내 마음밖에. 자, 내 마음밖에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심, 외, 내 마음, 외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없다. 무리. 자, 그러면은 심외무리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의 이치가 다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이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사물들이 이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이치를 부여함으로써, 즉 김춘수 씨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이치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물들도 다른 존재들도 이치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양명학의 입장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하늘의 이치를 보존한다. 이 세 글자는 무엇입니까? 천리를 보존하고 사상한 욕심을 제거한다. 다시 존천리 그 입력과 관련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공통점이 되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치를 보존한 것은 유학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내 마음, 내 선한 마음을 가릴 수 있는 사삼 욕심을 제거한 것도 역시 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존천리 거인요 성역과 양명학의 공통점이 됩니다. 자, 각자의 사물 속의 도덕적 이치, 각각의 외부의 사물 속에 하늘이 부여한 이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성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늘이 모든 사물들에게 무엇을 부여한 것입니까? 이치를 부여합니다. 그럼 이 사물들에게는 무엇이 내재되어져 있겠습니까? 리가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성리학의 입장입니다. 양명학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여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수기,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편안하게 한다. 사람들을. 누가 한점 되겠습니까? 유학의 기본적인 정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명 모두 예스다라고 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자. 1번은 A는 아니죠. 2번은 성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아니고 B 두 개 다 공통점 맞고 C C는 을이 동그라미고 이거는 X가 되는데 거꾸로죠. 이것도 역시 C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P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은 누구 잘해줬습니다. 정답률은 90%입니다. 우리 20명 친구가 제시를 해줬는데 뭐 한 2명 정도 오답을 냈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성이 곧 리다. 뭐가 되겠습니까? 성즉 리가 되겠죠. 성은 곧 리다. 근데 비교해야 되겠죠. 성 곧 리다, 성 곧 리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요 표현이 앞에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양명학과 성리학이 구분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반에 우리 2학년의 세림이가 이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는데 사실 이 구절만 떼놓고 얘기하면은 성리학인지 양명학인지 성리학과 양명학이 공통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한 구절을 통째로 기억을 해주든가 또는 이 뒤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답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 무엇이다? 성이고 되겠죠. 하늘이 모든 사물들에게 무엇을 부여했습니까? 이치를 부여하면은 그것은 입니다. 근데 하늘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부여한다면 그 사람에게 부여한 하늘의 이치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으로서 세이브 저장이 됩니까? 바로 성으로서 저장이 되죠.
그 표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이란 하늘이 생성한 수많은 도리이자 오로지 사는 것이다. 본성은 하늘이 생성한 왜 수많은 도리 하늘이 즉 천리는 순선 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도덕성이죠. 그리고 이 완벽한 도덕성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본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 성리학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을입니다. 마음의 본체가 성이며 성이 곧 리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과 양미학의 공통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가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무엇이 있다면 효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 효도를 하고자 하는 이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효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효의 이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심, 즉, 미.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렸다? 나의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있다면 효의 이치도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이치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심정리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양명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윤사하는 친구들은 조금 기억해놔야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과 관련되어서 얘기가 되었습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성리학과 양명학이 비교된 주제, 첫 번째 주제 이치와 관련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의 입장, 을의 입장.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이제 여러분들 1학년들 아니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2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풀도록 합시다. 자, 도덕적 지식과 실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가? 성리학과 양미학 모두 예스합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성리학은 선지 후행이라면서요. 알미 먼저라면서요. 왜 알미 먼저냐?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은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실천을 일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식을 깨닫자는 것이지 지식과 실천을 분리시키려고 하진 않습니다. 을은 더하지요. 어떤 표현을 쓰면서까지 지행합의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니은 이는 사람의 마음과 사물 안에도 각각 존재하는가? 자, 여기서 이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사물 안에도 있는가? 그러면은 성리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가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함으로써 내 알미의 범위를 차츰 확장시켜 나간다. 이게 경물지지였지요. 자, 그런데 양미학은 뭐라고 합니까? 사물 안에 마음의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한 것이다? 내 마음에서 이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 존천리, 거인욕 역시나 언급이 되었고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기 위해 이론적 탐구를 해야 하는가?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알기 위해서 깊은 사물의 탐구를 한다. 이게 두 글자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경물이 되겠죠. 경물, 이론적 탐구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물에 대한 알미 넓혀질 수 있다. 두 글자로 지지, 사물의 이치를 알기 위해.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성리학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성리학은 외부 사물의 관찰을 통해서 내 알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반면 양명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넓혀가기보다는 내가 사물의 이치를 부여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갑은 긍정,
갑은 다공전이네. 을은 부정이 대답할 거는.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니은과 디귿, 즉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문제의 정답률은 조금 아쉽지만 75%입니다. 자기 푼 거 한번 더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경물지지란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풀 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비교된 내용, 그리고 그 세 번째 경물지지 역시 언급되어져 있네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물지지란 해석이 나오겠습니다. 뒤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탐구하여? 깊이 탐구하여. 이 깊이 탐구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공고히 한다 되겠죠. 자, 그래서 경물이란 한 사물에서 이치를 공고히 한다 무슨 뜻이랬습니까? 깊이 탐구한다는 뜻이고, 지질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깊이 탐구하여 내 알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즉 알을 넓힌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성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양지, 내 마음 밖에 이치는 없다. 심외무리,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라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이치를 사자입니다. 예. 이렇게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물의 이치를 부여하기 전까지 이 사물은 더 이상 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꽃이라는 이치를 보유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무엇이 될 수 있다? 나는 꽃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제거하여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는 것, 즉 마음을 바로 잡는 것. 그래서 양명역에서 경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로 잡아. 이어서 치지란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양명학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찾는 거 어렵지 않지요? 역시 이 문제도 A, B, C 성리학 공통점 양명학 찾는 것이네요. 자, 값을 적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밖의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되어져 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리학의 관점이 되겠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깊이 탐구하자. 경무치지. 하지만 양명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없다. 없기 때문에 심외무리, 내 마음만 잘 잡으면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양지가 내재되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누가 맞습니까? 양명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양지는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맹자가 얘기했죠.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계승하는 누구도, 주자도 역시 이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 지행의 선우, 즉 순서를 논하면 지가 먼저다 무엇입니까? 선지, 후행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갑은 맞지만 을은 아닙니다. 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멀리한다. 누구의 내용입니까? 성리학도 양명학도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B에 해당되어야 되고 기읍과 디귿은 A에 해당되는. 그럼 이 문제는 양명학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읍, 니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정답률이 60%네요. 오답을 많이 차지한 친구들이 보자. 4번을 많이 선택했네. 4번. 헷갈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맹자의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선설이고, 이 성선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단, 사덕, 양지, 양능을 설명하고, 이것을 개성한 것이 성리학과 양명학인데, 성리학에서는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하지만 양명학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 접근을 무엇을 중점으로 하냐 차이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맹자의 입장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리지 않은 친구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중간에 선생님 캡처를 하나 잘못해서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 문제. 예. 다음은 그 서술형 평가 문제 확산 답안이다. 이런 문제 유형도 있죠. 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행의 선우와 경중을 구분한다면 선우를 논할 때는 지를 우선시해야 된다. 순서의 문제. 중요도의 문제는 행이 중요하다. 누굽니까?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글씨가 이상하다.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올까? 양명이 나오겠는데 또 지행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행합일과 아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암과 행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까 좀 우리 봤던 두 번째 테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는 행의 시작, 행은 지의 완성. 누구의 관점 되겠습니까? 양명. 뒤에도 읽어볼까? 지의 독실한, 이런 지를 독실하게 실천한 것이 행이고, 행이 밝고 깨끗하게 정밀하게 살피는 측면이 지이다. 지와 행의 관계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행합일. 자, 갑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경물이란 사물에 내재된, 사물에 나아가 사물에 다가가서 접근하여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와 행은 구분됨으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지와 행에 무엇은 있다? 순서도 있고 무엇도 있다? 중요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영향 주지 않는다고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이에 비해 을은 경물이란 개개사물이 내 마음의 양지를, 내 마음의 이치를 얻는 것이다. 사물이 내 마음의 양지를 얻는 것이다. 자, 인식으로서 지와 암과 실천으로서의 인식, 즉 암과 관련된 지와 실천과 관련된 행은 본래 하나이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행합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맞는 편이네. 자, 마지막으로 갑과 을은 암과 행동의 일치가 도덕적 삶의 핵심으로 보았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 뭐가 되겠다?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정답률은 조금 높아도 될 법했는데 정답률은 75%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아마 3학년 문제입니다. 3학년 문제들인데 3학년 문제입니다. 자, 가를 주장한 중국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아마 평가원 문제, 3학년 작년 평가원 문제 중 한 문제일 건데 한번 보도록 하지요. 성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인 본연지성과 기지지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마음의 구조 오랜만에 떠올려 볼까? 심성. 성이란 것은 마음이 어떤 상태, 외부 자극을 받지 않아서 고요한 상태. 정이란 것은 외적 자극을 받아서 움직인 상태. 그래서 성이란 것은 어떤 측면에서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 요소의 본연지성과 그것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 기지지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관점이 되겠습니까? 성리학의 내용이죠. 근데 이 문제는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 사상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자, 무슨 논입니까? 이기론과 관련되죠. 자, 이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원리의 측면. 기의 성격은 물질적 측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것을 잊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근본, 원리다라고 본다면 기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원리라기보다는 형상과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론. 그래서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원리이고 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만 구분된다.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상접. 서로 섞일 수 없다. 서로 불상찹이 아닙니다. 불상 디테일하게 해야겠다. 다 지워지네. 불상접. 서로 섞이지 않는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물이 하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그래.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와 기가 함께 있어야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불상리. 이별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이별하지 떨어지지 않는다. 불상리, 불상잡에 대한 내용, 바로 성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들 뭐가 있겠습니까? 존철리, 거인욕, 존양, 성찰, 거경, 국리, 그리고 기질을 맑게 변화시키는 기질의 변화 등등등의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 맞습니까? 이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맹자의 성선설이죠. 이 타고난 선한 본성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본연지성이 되겠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 이것을 보존하고 함양한다. 존양성찰 또는 존심양성이 되겠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유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역과 양묘하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함양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 도덕적 성인이 되겠죠. 실천한 후에야 알미 가능하다. 예, 순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알고 나서 제대로 알고 나서 제대로 행동하는 선지 후행을 주장하는 거죠. 자, 3번. 인간의 기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참 예. 아마 틀렸다면 이 보기 3번을 많이 선택했을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이 기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한다. 즉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온전하게 유지하겠습니까? 좋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꾸준히 맑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본연지성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지성. 왜? 기지성은 탁할 수 있기 때문에 맑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유지한다. 기지성은 온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본연스럽게 좋은 선한 본연지성이고 맑게 변화시켜 나가는 되는 것은 기지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성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직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이것은 유학의 정치 참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 배울 때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기론, 두 번째 이기령 아니고 이기론, 두 번째 심성론,
세 번째 수양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정치관, 경세론까지 있었다는 거. 그런데 뒷부분은 앞부분은 틀렸지만 뒷부분 항상 경건한 마음을 유지한다. 거경은 맞는 편입니다. 거경. 그래서 다음 뭐가 되겠다? 1번이 될 것이고 정답률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80%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고 열심히 달려왔고 문제도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지겠죠. 역시 3학년 문제일 겁니다. 자, 중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당구할 때 적절한 질문으로 고르시오. 사실 순서도 문제는 선생님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군지 이게 맞고 틀린 것을 떠나서 이런 것 때문에 수학적 지식이나 능력이 좀 부족해갖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영명, 신령스럽고 밝다. 또 좋단 말입니다. 모든 알을 지니며 사람의 마음은 모든 알을 가지고 있다. 천하 사물은 모두 이치를 가진다. 하하, 요게 단서가 되겠다. 사물에도 무엇이 있다? 천리가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판에 서 있는 나무나 또는 풀잎에도 그 풀잎과 나무가 될 수 있는 바로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성리학이죠. 그럼 성리학 입장, 이 사물의 이치 어떻게 하자 하겠습니까? 깊이 있게 탐구를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를 바탕으로 사물을 더욱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한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깊이 탐구하자. 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경물치지할 수 있는 외부의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깊이 탐구해서 내 알면 열리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세림이가 질문했던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본체는 성이니 성은 곧 이치이다. 선생님 좀 어쩔 수 없죠.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편입니다. 양명학입니다. 왜? 이치는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 이치는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요거 양명학 표현. 우리는 이치와 마음을 나누는 배단을 없애야 된다. 마음과 행동을 다시 암과 행동, 지식과 행동을 구분하는 또는 이치와 마음을 구분하는 그런 나누는 것을 없애야 된다. 나누고 쪼개고 뽀개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양명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리학과 양명학. 자, 보도록 합시다. 갑과을 적어놓고 자,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치지가 필요합니까? 갑, 예 라고 하겠죠. 을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 라고 합니다. 왜? 갑의 관점에서 치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알물, 성리학 관점에서 치지란 것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있는 알을 넓혀 나가는 것이라면 아이고, 뭐 하나 써볼래? 또 잘 안 되네 또. 양명학에서의 취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양지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도덕적 알은 반드시 도덕적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갑도 예스, 을도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은 어떻게? 제대로 알면서, 을은 하나로 묶으면서 사람의 마음과 사물 모두에 이치가 존재하는 것일 때 사람의 마음에 이치가 존재하는가 하면은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도 있느냐? 바로 사물에게도 이치가 있는가? 누구의 관점 되겠습니까? 성리학의 편이죠. 양명학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양명학적 관점에서 사물의 이치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치가 사물에 부여됨으로써 사물의 이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하늘이 처음부터 짜잔 하고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도덕적 행함을 주재하는가? 예, 양미학도 맞다고 할 수 있고 성리학도 맞다 할 수 있겠죠. 왜?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도덕적 마음과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행위와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얘 둘 다 맞지요? A 없으면 땡. 자, 니은 B는 공통점인데 얘 아니요 분기점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자, D가 사람의 마음과 사물 모두 이치가 존재하는가? 예, yes, 아니요, 맞죠? 예. 사람의 마음이 도덕적 행위를 주재하는가?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다? 기역, 디귿, 이역,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은 네, 생각보다 높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낮으면 어쩌지 했는데 75%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기출 문제 중에 여러분 정도라면 한번 풀어볼 만하지 않겠나라고 제시했던 6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성리학과 양미학을 비교하는 중국 신유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조선 성리학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긴 하지만은 거기로 넘어가기 위한 정말 좀 어려운 단계, 성리학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공자와 맹자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유학의 추상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지갑 속에 늘 계시는 태계이황과 율곡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성리학과 양명학은 심성론 중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요한 상태죠. 근데 이 고요한 상태가 외적 자극을 받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이 되겠죠. 조선 성리학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성리학과 양명학 배운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리 잘하고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또는 복습과 암기, 이해를 충분히 해놓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